아마 협상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필수품, 협상 준비 기초라 그런다면 다름 아닌 협상의 로드맵부터 만드는 겁니다. 이게 로드맵을 만들면 실제로 협상 로드맵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협상에 예를 들어가지고 단계별로 그다음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전략을 추진할 것이고 그다음 이 전략의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강하게 어떤 가정을 하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시간 부분을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협상이라고 하는 제한된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거를 잘 활용하느냐가 이 협상 로드맵이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마 지금 내가 볼 때는 미국과 북한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 로드맵이 있는 경우는 나침반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고, 없는 이 나라 경우는 그냥 그때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단계 나눠서 보죠. 협상의 시간과 협상의 단계에 있어가지고 가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격언처럼 들리는 거는 합의의 80%는 협상 기간의 마지막 한 20%에다 타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단계에 있어가지고 처음 단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정도 갔을 때는 어떻게 대안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 3단계 가서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처음에 있어가지고는 뭐 그렇게 진도가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협상의 어떤 목표와 협상의 전략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 협상의 목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추상적인 경우에 있어가지고 그 목표에 대해서 심지어는 협상팀 내부에서도 목표에 대해서 서로 해석이 다르다든지 오락가락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분명해야지 어떻게 본다면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게 유효하고, 그 다음에 이 목표가 분명할 때 전략은 구체적으로 가져간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전략 자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거나 너무 브로드 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전략으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다. 그 다음에 이 어떤 협상에 있어가지고 제안이라고 하는 거를 서로 주고받는 이런 과정인데, 이때 이 제안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경우는 그런 어떤 이 근거가 있지만, 근데 이 근거 말고도 많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빈 공간은 어떤 가정을 두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어떻게 할 거라고 가정하고 내가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정보가 불완전하죠. 따라서 추가 정보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완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본다면 협상 과정에 있어가지고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확인하고, 보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한번 이거를 우리가 임금교섭, 노사의 임금교섭 로드맵을 한번 이렇게 한번 짜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 1단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노사, 특히 뭐 이게 기업 쪽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임금 생산성을 연동해가지고 정하자에 대한 원칙을 합의하는 거예요. 목표를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 전략은 뭐냐 한다면, 왜? 노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되고, 그 다음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경영 상황에 대해서 보다 이 상대방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부 감사를 하려고 한다든지. 근데 이 한 이유는 뭐냐 한다면 이 고용불안 심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든지.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 임금 동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있어가지고 반 추가되어야 될 정보는 경쟁업체가 어떻게 지금 임금교섭을 하는지, 그 다음 우리 근로자들의 선호도는 뭔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일들이 교섭기간에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여기서 주로 할애가 될 거라는 거죠. 만일 이게 합의가 되면 그 다음 단계 가가지고는 이 생산성 증가분을 임금 인상에 얼마나 반영할 거냐. 따라서 여기에서 가장 이제 전략은 뭐냐면 생산 지표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가 참여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고용 불안의 문제란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인력과 인건비 구조의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확인해 나갈 거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근거는 뭐냐면 생산성 지표 자체에 대해서는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경쟁업체에 대한 생산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고, 이게 예를 들어 교섭기간이 한 3분 1 정도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단계 가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생산성과 임금을 연동하고 생산성 임금 인상을 반영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형태는 어떻게 나타날 거냐? 물론 여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현금이라는 게 나가죠. 성과금이나 수당 나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현금 말고 주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우리는 이익공유제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익공유제도를 도입하는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익공유제도 자체에 대해서 노사가 인식을 높여야 된다. 왜? 이익공유제도가 뭐냐에 대한 부분들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가정은 뭐냐란다 하면 기업 성과랑 노동 생산성에 굉장히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가정이고, 그 다음에 이 추가되어야 될 정보는 뭐냐면 이익공유제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근속연수가 오래된 사람과 처음 들어온 사람, 그 다음 남성과 여성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한 인식 차이를 어떻게 좁힐 거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추가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협상에 있어가지고 마지막 부분은 여기에서 백미가 있다면 교섭기간에 마지막 시간을 여기에 지금 할애하는 이런 거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임금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이 교섭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어야지 협상을 준비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